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아들 서모씨 황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서 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뒤늦게 압수수색을 잇따라 벌이고 있지만 이미 수사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짜맞추기 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이 전임 정경두 장관에 이어서 실세 추미애 장관의 심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추미애 정국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검찰이 뒤늦게 압수수색, 뒷북 압수수색이라고 봐야겠죠. 뭐 지난 1월에 고발이 돼갖고 그동안 한 8, 9개월 묵혀놨다가 지금 압수수색을 엊그제 계속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압수수색이라고 한다면 피의자가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은멸하거나 없애버리기 전에 또는 말을 맞추기 전에 압수수색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고소고발 사건 같으면 검찰 지침이 이렇게 내려져 있죠. 3개월 이내에 정리를 해서 고발인에게 알려줘라. 그 상황을 알려줘라. 이렇게 그게 관례처럼 돼 있는데 말씀하시다시피 8개월 동안 놀다가 지금 움직이는 건 딱 1개월도 안 된 것 같아요. 검찰이 뭐 움직인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건. 본격 수사 들어가서도 뭐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추석이 다가온다. 추석 전에 뭔가를 끝내야지 추석 밥상에까지 어찌됐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가면 안 된다. 이게 검찰의 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년 매체들, 네네. 그러니까 한겨레라든가 경향신문에서는 뭐 그 사람들도 취재를 해서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 보도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놨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보좌관 최모 씨가 그 서일병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군부대한테 전화를 해줬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뭐 부정청탁인가? 공직자윤리법인가? 뭐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거 보면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 아닙니까? 거기서 뭐 압수수색 해봤자 결국은 짜맞추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이 먼저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검찰이 무엇인가 소환도 하고 서모 일병 소환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서모 일병은 사실 핵심 인물이잖아요. 마지막에 사실 해야 되는 거고 압수수색하고 증거 다 한 다음에 나머지 증인할 사람 뭐 대위라든지 뭐 보좌관이라든지 다 하고 마지막 순간에 서모 일병은 딱 해서 너 지금 어떻게 했니? 그냥 23일날 병가를 했니? 25일날 전화를 했니? 이것들을 딱 따져 물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증거 다 압수수색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서모 일병 비밀리에 일요일날 불러다 놓고서는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한다? 교수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맞는 얘기. 그러니까 서모 일병은 피의자가 아니다. 아무 죄가 없다. 그냥 뭐 참고인을 하는 거고 다 누구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 중요하지 않다. 거의 이 수준이죠. 이게 모양 갖추기 아닙니까? 또 설사 추미애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인턴으로 전북 현대모터스 사무실에 가본들 뭐가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무슨 원룸인가 뭐 얻어갖고 살고 있다는데 그 주거지에 간들 뭐가 있겠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휴대폰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포렌식을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휴대폰이 2017년부터 썼는지 안 썼는지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압수수색에서 지금 최모 보좌관뿐만 아니라 김모 대위, 이모 상사 그리고 이 서일병 추미애 아들까지 다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 포렌식을 해갖고 서모 일병하고 추미애 아들과 이번에 공익제보를 한 현모 병장 간에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은 상황은 좀 바뀐다고 봐야죠. 예. 안 했다고 서모 일병은 일체 안 했다고 했고
그때까지 휴가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미복귀했기 때문에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25일 날 전화를 했기 때문에 23일까지 들어와야 하는데 휴가는 그때까지 합니까? 병가는.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은 근무 이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과연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열심히 들여다볼까요? 아니,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게 말이 안 돼. 그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겁니다. 이 서모 씨의 휴대폰이 왜 중요하냐면, 서모 씨가 전화를 걸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가 엄마예요. 예. 엄마 찬스를 어떻게 썼냐예요. 예. 추미애는 안 썼다. 아들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군대 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그랬다는 얘기했는데, 거예요. 예. 그럼 추미애한테 뭘 얘기했느냐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 안 해요? 그럼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뭐 지금까지 전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를 추궁을 해야죠. 왜냐하면 압수수색부터 하고 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한테 전화했지. 예를 들어 21일, 14일, 21일, 23일, 25일 병가를 연장해야 되는 날짜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하고 통화된 기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서모일병을 서 씨를 불러다 놓고 너 엄마한테 이렇게 이런 날짜에 전화했잖아. 뭐라고 했어? 예. 이게 순서잖아요. 그래야 외압 여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서모일병을 불러다 놓고 뭘 물어봐요? 물어볼 게 없잖아. 뭐 아무것도 없더라는 없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안 했으니 이렇게 너 무슨 날짜에 어떻게 통화를 했고 이게 없는데 뭐 물어볼 게 없죠. 그러니까 서모일병의 핸드폰에는 진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있죠. 엄마와의 관계, 보좌관과의 아빠와의 관계. 그다음에 보좌관하고 무슨 얘기를 진짜 아는 형님이면 이 진짜 저기 누구야 뭐 추미애가 시키지 않고 그랬다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가정을 하면 보좌관하고 뻑하면 전화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뻑하면 전화해갖고 형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내용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나마 아는 형이라고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뭐 이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직접 진짜 이 부대에서 전화가 23일과 25일 날 당직사병들, 이쪽은 이모 당직사병, 이쪽은 현모 당직사병, 23일, 25일 이들과 통화를 했다고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날 통화를 한 기록 내역이 결정적인 한 방이거든요. 결정적이다. 이게 스모킹건이에요. 근데 그걸 확보하지 않고 서모일병을 불러서 뭘 물어봤다는 거예요. 추미애 아드님 맞으세요? 이거 물어보고 돌아가세요. 고생하셨어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압수수색의 내용도 지금 이 앞뒤가 안 맞아서 물어볼 내용이 없는데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다? 이건 압수수색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해갖고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동부지검에서 과연 진실대로 사실대로 팩트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냐는 의구심이 있잖아. 예를 들면은 지금 추미애하고 남편은 서성환 변호사하고 분명히 이모 상사인가 그분이 있잖아요. 국방부 그 근무 일지에 부모님이 민원 전화 확인 이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파일을 다 뭐 2,000개를 갖다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또 국방부 근무 일지에도 추미애 부부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전화 걸은 당사자가 있으면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했다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이것에서 설사 그런 얘기가 그런 전화 통화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감춰버리면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저는 검찰이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교수님 말씀처럼 이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민원을 했다. 근데 민원 기록에는 서 씨 부모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신원식 의원이 근데 여자 목소리였다는 제보가 있다. 근데 이 남편 이름으로 돼 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2,000개를 다 뒤졌습니다. 검찰이 뭐라 그러냐면 신원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자 목소리인데 서 씨 남편인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000개를 다 뒤졌는데 그게 없다. 안 듣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찾아봤더니 없어.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뭔가가 있는데 확인을 했더니 여자 목소리나 뭐 남편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검찰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르는 건 가능해요. 우린 몰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건 지금 아무리 뒤져봐도 없다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신원식 의원의 그 제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사실이 아닌 증거가 있어야지. 없는 건 사실이 아닌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조수진 의원이 뭐 제보라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만은 예. 그 서일병이 휴가 중에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직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예, 예. 지금 그 서일병이든 추미애 장관 측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 얘기 없다는 것은 다른 일 같으면 바로 나서가지고 뭐 거짓말한다, 왜곡이다, 허위다 뭐 하는데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게임방에서 보통 그 나이 또래 되면 PC방에 가고 게임방, 그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게 늘 뭐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죠. 23일을 병가를 낼 정도로 위중하다면, 아팠다면, 또 개인 병가까지 낼 상황이었다면 PC방을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하나 조수진 의원이 무슨 말만 하면 조수진 의원은 어쨌든 지금 공격 대상이잖아요. 네. 초선 의원들 중에 가장 발언을 많이 하고 또 공격적인 어떤 그런 그 입장을 매번 취하니까 당연히 조수진 의원이 무엇인가 하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큰 공격이 없습니다. 이건 조수진 의원이 갖고 있다는 그 제보가 어느 정도 먹힌 게 아니냐. 반박하려면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증언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단정을 할 수 없는 게, 뭐 구체적인 어떤 증언이나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조수진 의원이 그 서일병이 게임을 했다는 그 아이디인가 그걸로 조사해 보니까 277시간을 게임을 한 걸로 나왔다든가 네. 그런데 조수진 의원이 뭐 잘 아시다시피 언론사에서 민환 기자 출신입니다. 그렇죠. 발로 뛰고 찾아내고 하는. 지금 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 후원금 가지고 뭐 딸네 집에 가서 선물 한번 밥 먹고 그걸 기자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추적해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저쪽에서 이 아무 말도 없는 것은 이것을 반박했다가는 또 조수진 의원이 무슨 카드를 들이는지 모르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게 상수다. 저 다 면밀히 추적 취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아마도 국정감사에서도 뭔가 조수진 의원의 활약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다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특혜를 뭐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이야 뭐 자기 아프다고 하고 또 뭐 꾀병도 부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다 군대 생활 해봤지만 그러면은 추미애의 핸드폰도 좀 압수고 하고 휴대폰 압수해서 그 아들하고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또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충분히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추미애의 가장 큰 지금 핵심 의혹은 보좌관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 문제는 아들하고 통화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이 중요한 건 보좌관을 시켰느냐 보좌관한테 시킨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으므로 보좌관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그때 당시에 25일 23일, 21일, 14일 특정 날짜들과 관련해서 수장관과 보좌관이 통화를 했다면 이건 통화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또 급하면 문자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뭐 바쁘니까 그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지만 뭐 할 의욕이 없죠. 할 생각도 없고. 했다가는 자기들이 작살나게 생겼잖아요. 추미애 화나면은 싹 인사해갖고 저기 좌천시켜버렸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그래도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3의 장소라도, 최소한, 뭐, 검찰에 부르는 걸 법무장관이, 그러면 순서는 이거죠. 국민권익위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이해충돌 당사자니까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를 정지시킨 선에서 뭐, 소환을 한다. 이게 순서인데, 권익위부터, 그건 뭐, 이해충돌 아니거든요. 조국 때랑 정반대로, 조국 때는 그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해충돌이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전현희는 그 편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그것부터 사실 잘못됐고 직무정지 안 시켰잖아요. 직무정지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소환한다? 이거부터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추석 전에 발표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속도전을 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또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가 했습니다마는 그 내부에서도 예완견 검사들하고 강골 검사들 간의 갈등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네. 우리가 검언 유착 사건 때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 정진웅이하고 그 밑에 부부장 이하 검사들은 기소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갈등이 심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파견 검사 다시 되돌려 보내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네. 여기도 지금 저 이 사람들이야 자기 출세하려고 그러지만 평검사들이라든가 또 일반 수사관들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다고 항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권은 유한하잖아요. 네. 검사들도, 제가 이제 뭐 검사들을 제가 이제 검찰 출입을 하질 않았어요. 저는 제 전체 경력에서. 그래서, 사실 뭐 출입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건 명예다. 그럼요. 검사를 계속 하는 선에서는 내가 정말 무슨 사건을 어떻게 했다는 건 네. 끝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럽히친 상황 속에서는 사실 검사를 더 이상 못한다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물론 이제 정권 초기 같은 경우 이런 어떤 인사 분위기 전체적인 어떤 뭐 분위기 때문에 휩쓸리는 처음에 그런 상황도 뭐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어떤 그 균형, 이 검찰청의 균형이라는 건 언제는 곧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찰이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검사들이 참 많았어요. 예, 많죠. 그러니까 검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엘리트고 또 명예와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그대로 묻히겠습니까? 자기 정권에 이 정권에서 다시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사안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실 대북 송금 문제를 갖고 사실 그것을 이 검찰에 넘겼죠. 그래서 이제 일단 박지원도 형사 고발이 되고 구속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했는데 신임 정부가 전 정부 같은 진영일지라도 어떤 고리를 끊어야만 되는 상황이 분명히 도래가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고리를 끊어야만 자신들이 한 발에도 앞으로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동부지검에서 예상대로 이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을 경우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방이 있다. 결정적 한 방. 근데 없었어요. 네네. 맹탕으로 없었습니다. 끝났어요. 예, 대정부 그때 질문에서. 우리 이 국장님은 대정부 질문 때 쓰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보면은 동부지검에서 발표하고 났을 때 그걸 탁 뒤집을 카드를 내놓는 게 더 효과적이다. 아니면 또 국감에서도 내놓을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야권이 그런 카드를 갖고 있느냐? 저는 그게 늘 의문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검찰이 언제 그럼 발표할 거냐? 추석 전에 발표할 거는 같죠? 당연히. 그러면 추석 전날 할 거냐? 그러니까 추석이 지금 수요일부터 연휴잖아요. 예.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밖에 월요일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월요일, 화요일 날은 안 하죠. 아니 왜 그러냐면 연휴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 발표하면은 언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연휴 때 그렇죠. 그때 발표할 가능성이 크죠. 저는 거꾸로 이 사람들은 언제나 금요일 날 발표를. 그건 이제 토일요일 날 노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토요일 날 놀면서 이 월화밖에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추석 분위기가 그때 땡겨지거든요. 근데 너무 속보인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가 아닐까 싶기도 네,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다음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두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와 신원식 의원. 즉 주호영 원내대표가 우린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고 했고 신원식 의원이 지금 계속 이 주기적으로 뭐 하나씩 지금 이 폭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경우 특히나 주호영 원내대표 경우 이 실언을 한 적은 없다. 막말을 하거나 실언을 한 적은 없어요. 제가 제 기억에 이 주호영이라는 정치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지금 무엇인가를 지금 원내대표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일말의 뭐랄까 기대감 같은 게 있고 신원식 의원이 사실은 역대 별4 그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그럼요. 여당 특히 아까 많이 한나라당의 의원 시절에 네, 보면 그런데 신원식 의원이 별 셋이잖아요. 네. 근데 별 셋, 뭐 넷이 훨씬 더 그러면 정보를 더 많이 갖고 계셨을 분들이 많았는데 신원식 의원이 훨씬 더 이 군의 어떤 정보가 활용하거나 그것을 이 분석해서 내놓는데 뛰어난 지금 상황을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을 생각을 하면 아마도 무엇인가 지금 더 내놓을 게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조심스럽다. 일단 기대를 해보시죠. 뭐. 또 하나는 그 서욱 국방장관 이번에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뭐 취미의 입이 문제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소설 시신에부터가 이 취미의 입의 어떤 그 질을 평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또 김도우 의원, 신원식 의원 못지않게 또 검찰 내에서 여러 정보를 그렇죠. 수집해갖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미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마이크가 꺼졌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저 사람 국회의원 안 했으면 여러 사람 잡을 뻔했다. 어이가 없다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건 좋은데 그 말을 하게 만든 당사자가 이 서욱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많이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군내에서 국방장관이 그 실세장관한테 아부하는 거냐 뭐냐. 그 부적절한 말이다. 그렇죠. 전에 정경두도 하도 추미애한테 그냥 살살살살 따라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국방부가 아니라 추방부라고 하고 그런 비아냥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사성장군이고 육군 대장 출신이 처신이 좀 가벼운 거 아니냐는 얘기가 지금 군 안팎에서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당도 지금 막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당이 이렇게 비판을 했죠. 아니 국방장관이 추미애 심기경호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을 아예 안보를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경두 국방장관은 그나마 추미애 장관과 이 내각을 계속 이루었어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그 하나의 어떤 내각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사실 또 욕을 먹어야 되지만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근데 서욱 장관은 이번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내내 이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진짜 난타를 받았어요. 그나마 정경두 국방장관보다는 청문회 때 보면 그래도 거리를 두려고 꽤 노력을 하다가 도리어 여당 의원들한테 책 잡혀갖고 야단 맞아서 말을 또 바꾸는 상황도 몇 번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마이크가 꺼졌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갖고 있는 무게, 국방장관의 말 한마디는 전쟁도 사실은 날 수 있어요. 그럼요. 왜냐면 군을 딱 통솔해서 하는 그러니까 가장 큰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지휘를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가 사실 다른 장관들과는 달라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 장관이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그것을 굉장히 추궁을 했다고 해서 마이크가 꺼진 다음에 불편하시죠? 라는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그 심기와 관련된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 이건 굉장히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장면이고 또 국방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그대로 지금 드러낸 현주소를 드러낸 상황이죠. 말씀하신 대로 무슨 다른 장관이 했다면 또 그냥 옆에서 고생한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국방부가 추미애 무슨 대변인이냐 뭐냐 해갖고 또 추미애
그 덮기에 구하기에 아주 앞장섰잖아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국방장관이 그런 말을 한 거 그 자체가 뭔가 판단 미스고 충분히 비난의 대상이 되죠. 국방장관이 사실 신기를 지금 그 다스려야, 그러니까 이 보호해야 되는 대상은 추미애가 아니고요. 서모일병의 엄마 추미애가 아니고 수십만 장병의 어머니들이에요. 수십만 네. 장병의 어머니들이 지금 야, 내가 추미애가 되지 못해서 아들을 이렇게 23일 동안 단 사흘 민간병원에 갈 정도의 이 병환을 갖고 23일을 마음대로 집에서 쉴 수 있게 만들지 못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수십만 장병 어머니들 가슴을 다스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추미애 가슴을 다스려주는 게 아니고. 예, 아주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야당에서 그동안 뭔가 결정적인 카드가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 동부지검이 주말이든 내주 초든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정말 그 수사 결과를 뒤엎을 결정적인 한 방을 좀 날려줘서 추석 밥상에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